미국의 발전 네 번째 이야기.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어서 오시게. 역사는 우철티철이라네. 남북전쟁 이후 미국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상황은요, 북부, 남부로 나뉘어지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공업 생산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북부의 공업화를 방해할 남부의 정치적 세력이, 정치적 권한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발전하게 되었죠. 농업 면에서는 기계화를 이루었습니다.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들게 되었고요. 홈스테드법이 시행되면서 서부와 북부가 연계성이 높아졌죠. 덕분에 서부 개척도 많아졌고요. 이 북부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남부는 10년간 연방정부의 군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에 살고 있었던 카펫베거가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대농장이 줄어들고 소규모 농장이 늘어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남부에서 새 공업이 등장합니다. 섬유공업, 담배공업, 제철공업이 등장하였죠. 시민이었다가 이후 돈을 벌게 되면서 성장한 중산계급이 형성됩니다. 이후 남부는 미국의 정당인 민주당의 정치 기반 지역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계속해서 영토 확장 활동을 해나갑니다.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했고요. 1889년에는 태평양에 있는 섬 동사모아를 차지합니다. 이 사모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영국, 독일과 대립을 하였는데 이 대립 끝에 1889년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사모아 지역을 둘로 나누어서 서쪽에 있는 사모아를 독일령으로, 동쪽에 있는 사모아를 미국령으로 두기로 했죠. 서사모아의 경우에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영국의 지배를 받는 뉴질랜드가 이 지역을 차지해야 했고 이후 1962년에 돼서야 서사모아는 독립을 합니다. 이후 1997년 서사모아는 이름을 사모아로 변경합니다. 동사모아는 미국령이었고 이후에 1900년에 공식적으로 미국 안으로 편입되었고 이곳을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1898년 미국은 하와이를 점령하고 이후 미국으로 편입합니다. 시간이 흘러 1959년이 돼서야 이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격하면서 미국 국기에 별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역사는 우철티철인 걸 아는가? 미국은 1865년 이후 산업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산업주의 시대 때 미국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남부 지역이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정치적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미국의 산업화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태클 걸 세력이 없어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미국의 영토에는 풍부한 자원이 많았고 또한 넓고 많은 시장을 미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는 데 유리했죠.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이민자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자 수가 많아집니다. 노동자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임금, 월급을 낮추면 불만을 가지겠죠. 그런데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래? 이 돈을 받고도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너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노동자가 저는 이 돈을 받아서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낮다고 해서 일을 거부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나 아니고도 일할 사람이 진짜 있네? 이렇게 되면서 낮은 임금에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임금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바꿔 말하면 산업 자본가들이 산업화 또는 기술 발전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금이 높으면
그 높은 임금을 생각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데 임금이 낮으면 그 돈을 아껴서 기술 투자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곳에 돈을 더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책 관련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통화량 감축 정책을 시행했고 행정부는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사법부는 친기업적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 관세 정책을 시행해서 외국 상품이 미국에서 경제하는 것을 방지하여 미국 상품이 경쟁력이 높도록 많이 팔리도록 노력했죠. 이렇게 되자 산업 자본가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산업 자본가는 걱정 없이 산업화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 산업주의 시대,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대표 산업가로는 벤더빌트, JP 모건, 짐 휘크스,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존 록펠러는 석유 관련된 사업 90%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회사가 스탠더드 석유 회사입니다. 네, 존 록펠러는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트러스트로 운영했는데요. 트러스트라는 것은 어떤 산업 부분에 속한 개별 기업의 소유권은 각자 그대로 가지되 개별 기업의 경영권은 하나로 통합해서 한 지휘부에서 통합된 오더를 내리는 것을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네요. 다음으로 미국에서 사회 진화론이 확산됩니다. 사회 진화론이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인데 이것에 의하면 우월한 사회나 국가가 열등한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진화론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죠. 미국은 산업주의 시대 때 철도 제국이 됩니다. 1900년까지 유럽 전체보다 많은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철도의 40%를 미국 내부에 설치된 철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철도 교통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는데요. 철도 건설에 필요한 많은 국유지를 철도 건설 회사에 판매를 하면서 그 건설 회사들은 손쉽게 철도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1869년에 유니언 퍼시픽 회사가 만든 중앙태평양 철도, 1883년 북태평양 철도, 같은 해에 남태평양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살기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아랫단계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1886년 미국 노동자 총동맹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 혁신주의 시대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후 노동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 문제를 미국이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890년 셔먼 반 트러스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는데요. 트러스트 금지법입니다. 이것의 시행 목적은 기업의 독점 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짜잔, 내가 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01년 미국은 혁신주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당시 유명 대통령으로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인데요. 이 대통령 때 혁신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영토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니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혁운동을 펼쳤고 이에 따라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와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렸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차근차근히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